for my day. For my day. You a blessing from me. You a blessing from me. 그대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현실에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 그대를 위한 책을 소개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친숙한 이야기는 제게 너무 익숙해요. 그의 작품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관통하고는 하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르나르의 첫 번째 희곡은 인간입니다. 그 작품은 2인극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상연됐고요. 베르나르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아마도 저처럼 관심을 갖고 찾아내서 접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작품을 한 번쯤 무대에 올리고 싶은 욕망을 저버리지 못한 저로서는 의미심장한 작품이었습니다. 때마침 인연을 이어가고 있던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20대 절반인 지금 돌아보니 10대의 나와 이어진 그날 그 순간이 떠오른다고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다고요. 문득 내 영혼의 저울을 상상해 봤죠. 내 삶의 여정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같이 한 음악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인데요. 이 곡을 들을 때면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 이야기가 생각나요. 28년간이나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이 베를린 장벽은 우습게도 하루아침에 그 위력을 잃어버렸죠.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동서로 갈라졌던 독일이 하나로 통일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거든요. 당시 이 소식을 파리의 아파트에서 라디오로 듣고 있던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는 개인 전용 제트기를 소유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베를린 장벽의 유명한 관문 체크포인트 찰리 앞에 도착해서 근처에 있던 경비대원의 의자를 빌려서 미키마우스가 낙서된 장벽 앞에서 자신의 첼로를 꺼내 들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을 연주하죠. 이 장벽 앞에서 공포와 불안에 떨었고 자유를 그리워하며 억압과 압제에 반항한 모든 영혼에 바치는 애가였어요. 자유와 예술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의 조국 소련을 떠나 전 세계를 떠돌던 그 자신에게 바치는 노래이기도 했을 겁니다. 연주를 마친 그는 술 한잔 하러 가야겠다면서 호련히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자,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심판은 3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1막은 천국 도착, 2막은 지난 생의 대차 대조표, 3막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입니다. 등장인물은 피고인이 된 아나톨 피숑, 피고인 측 변호사로 카롤린, 검사는 베르트랑, 재판장은 가브리엘. 이 작품에서 판사였던 아나톨은 병원에서 수술 중 죽음을 맞아요.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 아나톨 역시 저처럼 그저 행운이라고 믿었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르나르는 영혼의 세계에서 변호사 역인 카톨린이 되어 이렇게 답합니다. 행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에 무지한 자들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가요? 나도 누군가에게서 이와 비슷한 느낌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행운이라 말하고는 했던 일들은
그 이면에 그만큼의 노력과 고충과 인내, 기꺼이 내어준 많은 마음들이 있다고요. 베르나르의 작품 전반에서 만나는 감정은 분명 허구인데 허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책장을 다 덮을 때까지 어리둥절한 확인 작업이 지속되고는 합니다. 인간의 삶은 유전 25%, 카르마 25%, 자유의지 50%가 재료로 들어간 후 탄생한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베르나르의 세계에서 말이죠.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없으니 그렇거나 아니거나 개인에게 달린 문제겠죠, 여전히. 심판은 이 세계의 다양한 종교관과 사상을 적절하게 작가 정신으로 연결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베르나르의 작품은 아시아 세계관을 늘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학습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기독교 세계관과 이집트 신화, 불교의 가치에 중국 사상의 접목까지 두루 만나게 되는 작품입니다. 영혼을 심판하는 세계에서 판결은 대부분 환생입니다. 죽기 전까지 다 하지 못한 삶을 다시 살아내야 하늘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자유의지로 살아왔는가? 되돌아보면 여전히 자유의지만으로 되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어느 순간 자유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와 타협해 온 곳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20대의 이름 앞에 따라붙은 수식어는 아나키스트였죠. 대체로 정부의 존재를 거부했으니 그랬을 겁니다. 딱히 행동으로 옮긴 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으니까요.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20대였죠. 80년대의 나는 나를 지키기에도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내가 있었기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결혼 생활과 육아, 사회생활이 크게 일그러지지 않은 채 나를 지켜준 것일 테고요. 다시 홀로 걸어가는 지금에도 개인주의자로 이타주의를 내세우며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중이죠. 어느 날 영혼의 세계에 가게 되어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그곳에 남게 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네요. 아나톨처럼 행운으로 믿으며 그럭저럭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기에 환생하게 되겠죠. 그 순간 저는 자유의지보다는 위대한 작가의 카르마를 발전시켜 볼 기회를 잡고는 싶답니다. 푸른비는 이 세계에서 모두를 조금은 덜 불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장 쉽게 마주할 일은 역시나 글쓰기라 생각합니다. 지금껏 자유의지로 글쓰기를 해왔기에 이만큼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생은 이만큼에 만족하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치열하지 못한 삶이 갑작스레 치열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 것 같거든요.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순간이 그대들에게도 가능하면 좋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살갗을 스칩니다. 한낮의 가을빛은 너무 맑고 찬란해서 나무와 꽃들이 춤을 추죠. 덩달아 내 마음도 같이 신이 났어요. 황금빛 들판이 삶을 위안하는 계절, 마음껏 누리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책방 눈맞추다에서 엉성한 사람 푸른비였습니다. 빨간
열정의 자기 사랑 주왕 온유함의 이웃 사랑 노란 그대와 새해를 향한 가족 사랑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초록빛 파란 냉정한 사랑도 필요해 남색 날카로운 지성의 사랑 보라 첫사랑은 신의 축복이라지 이것이 나의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